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정 뉴스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중심에서 2차 전지 산업으로 산업 구조의 대전환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담보 상태에 놓이고 시민 태양광 사업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민선 8기 취임 1년을 맞은 강임준 군산시장. 지난 1년 동안 가장 큰 성과로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2차 전지 산업의 집적화를 역대 최대 성과로 꼽았습니다. 2차 전지 업체 12곳을 비롯해 첨단 전략산업 분야 23곳, 4조 2,80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 4,282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마트 그린 산단 시범도 지정을 해줬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건이 지금 딱 맞아 떨어졌는데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한꺼번에 이 새만금으로 집중할지는 사실은 예상을 못했어요. 우리 군산이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산업에 아주 어떻게 보면 거점으로 지금 부상되다시피 할 정도로 작년 1년 동안 거의 5조 가까운 돈이 투자가 돼 있고, 또 군산형 일자리는 1, 2년 안에 전기차 시장 확대와 군산조선소 재가동으로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산업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교육과 관광에 힘을 쏟아 인구 유출을 막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교육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저출생 문제도 걸려 있지, 뭐 지역의 청년들 문제도 걸려 있지, 모든 것이 다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지 아이들 키우기 좋은,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민선 8기의 주요 과제고. 하지만 풀어야 할 현안도 적지 않습니다. 민선 7기 중점 사업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시민발전 태양광 가동 이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완공됐어야 할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송변전 선로공사의 발목이 잡히고 풍력 4.1기가와트는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강도 높게 파헤치고 있는 감사와 시민태양광 사업에 대한 수사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일을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뭐 심지어 참 그게 아닌데 구체적으로 아직 뭐 수사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하기 때문에 내가 답 말하기가 좀 곤란한데, 언론에 보도된 정도밖에 모르기 때문에. 취임 2해째를 맞는 강임준 군산시장. 산적한 숙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어떤 해법들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만금이 대한민국 성장판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와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 장관은 5일 도청에서 열린 국가산단 성공추진 현안회의에 참석해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사업 등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발전을 위해 국토부와 전북도가 원팀이 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김관영 지사는 이날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등을 건의했습니다. 전북도가 새만금 기반 조성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일괄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잦은 예타로 새만금 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새만금 개발 계획에 담긴 기반시설 조성 사업 3개의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는 이런 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법이나 새만금 특별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예타 면제 추진 사업은 새만금 남북 삼축도로 건설공사와 내부간선도로 건설공사,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개발 사업 등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새만금 권역 시군 통합에 대해 주민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민선 8기 1주년 기념 간담회를 통해 새만금 권역 시군 통합은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만금 특별지자체는 3개 시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산공항이 오는 9월 1일부터 운항을 재개할 전망입니다. 전북도와 군산시, 한국공항공사, 서울지방항공청 군산출장소, 진에어 등은 지난달 29일 군산공항 운항 재개일을 오는 9월 1일로 논의했습니다. 앞서 군산공항은 지난 4월부터 활주로 콘크리트 상판을 교체, 수리하고 있습니다. 도는 오는 9월에 차질 없이 군산공항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산시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올 한 해 관광객 5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주요 관광지 이용객 수는 219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선유도 95만 6천여 명을 포함해 고군산군도 111만 3천여 명, 시간여행마을 31만 7천여 명, 근대 역사박물관 18만 1천여 명 등입니다. 지난 4월부터 매월 50만 명 이상을 기록한 데 이어 선유도 해수욕장이 개장하면 올해 관광객 500만 명은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자교 스카이워크의 야간 경관 조명이 준공됐습니다. 장자교 스카이워크는 지난 12월 구간을 확장해 스카이워크로 새롭게 조성한 데 이어 야간 경관 조명을 준공했습니다. 스카이워크는 고군산군도의 밤바다를 밝히는 관광 명소로 기대됩니다. 시는 장자교 스카이워크의 SNS 홍보를 위해 군산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체험후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군산시와 서천군이 유부도의 식순환 해소를 협의해 수돗물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서천군은 장항읍에서 6.8km 거리에 있는 유부도의 수돗물 공급 계획에 대해 군산시와 논의했습니다. 협의 내용은 군산 소룡동 일원에서 유부도까지 3km 수도관 설비입니다.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 추가 논의 후 사업 시행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3년 전 군산의 인구 27만 명 선이 무너진 이후 26만 명 선도 붕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군산시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17개 사업을 발굴했는데요. 군산시가 6일 토론회를 열고 인구 감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시민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군산의 인구 27만 명이 무너진 건 지난 2020년 1월.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안에 25만 명 선으로 줄어들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출생률이 줄면서 인구 감소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됐습니다. 군산시가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직면하면서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 특히 그중에서 일단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문제가 우선 지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군산시가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 투입을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한다면 이것이 단기 과제는 아니지만은 장기 과제로서의 성과를 낼 것이다. 정부 지원이 끊기는 8살부터 18살까지 2만여 명을 대상으로 매달 10만 원씩을 지원하는 키움 정책수당을 새롭게 발굴했습니다. 키움 수당을 통해 군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교육 문제로 군산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고등학교와 대학, 기업을 연계하는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학자금과 주택 지원으로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발굴된 정책은 모두 17개, 1,000억 원에 달합니다. 군산시는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에 앞서 시민 토론회를 열고 인구 감소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시민들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전략과 안전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하면 외국어 고등학교도 있고 미군 비행장도 있어서 그분들이 재능 기부로 해가지고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네. 군산하면은 유아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시골의 골목길은 차들이 무수하게 세게 달립니다. 아이들을 아무리 한다 해도 무서워서 못 다니겠어요. 인도도 확보도 안 돼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를 키우니 시골의 안전 문제, 아이들을 위한 안전 문제 좀 강구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심성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으로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국가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방대한 사업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의 집중화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사업을 16개, 17개에서 3, 4개로 줄이더라도 조금 더 지원 금액을 강화하고 숫자를 좀 줄여서라도 금액을 강화해서 청년들이 정말 이 지원금 때문에 군산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책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산시는 이번 토론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키움 정책을 강화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합니다. 4일 최종보고회가 이뤄진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통해 보편적 평생학습권 확대와 통합적 평생교육체제 구축, 평생교육 인적자원 전문화, 디지털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이 제안됐습니다. 또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실천 전략과제로는 유비쿼터스 학습기회 제공과 평생학습 체계화, 디지털 체제 기반 강화 등 5개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한편 군산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평생학습 발전 전략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군산 공설시장이 한국관광공사의 전통시장 맞춤형 관광 컨설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25개 전통시장이 참여했고 이 중 군산 공설시장 등 2곳이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군산 공설시장은 사업비 3천만 원이 투입돼 관광 수용태세 진단과 전통시장 관광 활성화 전문가 컨설팅 등이 이뤄집니다. 또 개선과제 도출에 따른 지원 사업은 오는 10월 중에 진행됩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이 방사능 검사를 완료하고 오는 7일 개장 준비를 마쳤습니다. 군산시는 선유도 해수욕장에 대한 국가공인인증기관의 방사능 검사 결과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매주 1회 방사능 오염 분석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선유도 해수욕장은 오는 7일부터 8월 15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읍면 동사무소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복지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시는 지난 2016년 27개소 중 6개 동 명칭 변경에 이어 5일 나머지 읍면동도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신청, 접수, 처리의 행정 서비스 중심에서 벗어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청사 현판, 유도 간판, 정류장, 도로 표지판 등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고향사랑기부금 활용방안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기부금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 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수상자에게는 총 90만 원의 상금이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는 현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군산 원나포 마을이 전라북도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행복 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 전북 대표로 참가합니다. 원나포 마을은 지난 2021년부터 마을길 담장 정비와 벽화 그리기, 꽃길 조성 등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었고 마을 공동체 창업을 위한 상품 개발과 우수 창업 아이템을 공유하는 농촌마을 창업 콘테스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시 회연면 직원 10여 명이 금강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번 봉사는 급식봉사에 관심이 있었던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추진됐고 이날 직원들은 경로식당 식사 준비와 배식, 뒷정리를 도왔습니다. 주식회사 동우에이스가 군산시 서수면 착한 가게에 동참했습니다.
동호에이스의 동참으로 서수면 착한 가게는 14호점을 달성했고 모인 성금은 관내 복지 위기 가구와 지역 복지 특화 사업 추진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